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초등 특수 임용 대비해서 초등교육과정 과목별로 쭉 한 과목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단 그 유인물 있죠.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그 초등 임용 기출 학습 전략 그래가지고 한 장짜리 유인물 있죠. 그 한번 보실래요? 저도 특수 문제를 쭉 보면서 가장 큰 공부할 때 가장 크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공부하기 힘들겠다 느꼈던 게 거기 4년간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2013, 14, 15, 16 있죠. 그러면 2016학년도에 초등교육과정에서 5번 문항이 초특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음영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게 아니죠. 이게 선생님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초등교육과정이 그 해에 많이 나온 경우가 있고 굉장히 적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즉 많이 나왔을 때 이제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간단히 그 옆에 2001년부터요 2016년 초등 특수 영역별 출제 문항 수를 한번 보실래요? 문항 수를 보시면 결국 초등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표를 보면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초등 특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수화, 연산 파트죠. 근데 의외로 확률과 통계 부분 있죠. 그게 의외로 좀 다른 거에 비했을 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오후에 제가 기출 문제를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초등 특수 임용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 그 제가 4가지 파트로 분리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통교육과정 있죠. 즉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정 국가수준에서 초등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 문제 이제 100%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100% 중복이라는 것은 기존 쌤 임용고사에서 초등교육과정 문제에서 특수에서 뭐 할까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초기에는 100% 똑같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죠.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공통교육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발췌오긴 발췌오죠. 근데 뭐 하냐면 변형해 버립니다. 뭘 변형하냐면 100% 똑같은 게 아니에요. 초등 문제에서 약간씩 쉽게 난이도를 뭐 할까? 낮춰줘요.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통교육과정인데 어디에만 출제된 게 있더라? 초등, 특수에만 별도로 출제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기본교육과정 있죠. 이건 이제 전공이잖아요. 기본교육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시한 것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기본교육과정은 제가 다룰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교육과정 문제를 제시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뭐가 있냐면 공통교육과정하고 기본교육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뭐냐면 이거죠. 초등교육과정이 있으면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 대상자 중에서 이 부분이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그 애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교육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게 있어요. 기출을 보면 얘는 없어. 얘는 안 들어있는데 얘만 별도로 들어있는 파트 있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학과 교육과정에 수화연산 파트 있죠. 수화연산에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내용체계를. 내용체계를 비교해 보면 얘는 없는데 얘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폐입니다. 화폐. 그러면 특수의 그 모티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얘들은 실생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이라는 건 크게 몇 가지 생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교육과정에.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은 무슨 생활? 직업생활도 있고 또 소비생활도 있고 또 국가수는 안 읽어보셨습니까? 전 요즘에 특수공부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 생활도 있고 그 세 개의 생활이에요. 그 세 개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뭐 할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비생활이라는 걸 말했죠. 그럼 소비생활은 곧바로 뭐가 직결될까요? 화폐와 직결돼야 한대요. 직결되겠죠. 그러면 교실 내에서 화폐에 대한 교육을 다뤄주면 이걸 가지고 어디 가야 될까? 그렇죠. 지역사회 문구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비교해서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특수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향이라면 이론적인 부분에서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이 지금 초등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럼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그럼 이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있으면 이제 우리 초등에서 말하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선생님들 지금 특수교육과정에서 국가수준 하면 뭐가 있습니까? 공통과 지금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교육과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또 공부합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해설서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야. 특수 선생님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해설서가 필요하죠. 그럼 특수에서는 언제 해설서가 없어졌습니까? 언제까지 해설서가 있어요? 2008까지 있고 없죠. 초등도 2009부터는 해설서가 없어요. 이게 그럼 이제 해설서가 없다는 건 공부하려면 굉장히 뭘까? 줄였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설서가 없는 이유는 사실 교육과정이 너무 수시로 바뀌어버리니까 해설서를 집필할 출판사도 없어요. 해설서를 없앴습니다. 그럼 해설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도서입니다. 그럼 지도서는 총론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을까? 강론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초등교육과정 지도서 총론을 읽어보면 이 지총은 무엇에 대한 해설 수준일까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해설입니다. 해설. 근데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해설의 지총에는 무엇도 같이 들어있냐면 교과 교육론 내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도 들어있다? 교과 교육론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국가수준 지총 교과 교육론 강론이 우리가 초등교육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문제 맞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초등 임용고사 문제를 출제하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지금 이거라는 걸 아시겠죠? 공통교육과정 문제가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의 공통교육과정과 여기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우리 초등에서 말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있죠? 특수에서 말하는 공통교육과정은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겠죠? 단 어떤 교과는? 일치하는데 가르칠 때 보니까 무슨 교과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체육 있죠. 그 세 가지. 얘는 선생님들 쭉 보니까 장애와 관련 지어서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항상 비교해봐야 돼. 얘와 얘는 같은 연계를 띠는데 얘는 없고 뭐가 얘가 추가되어 있는 거. 얘들이 그러면 시험에 훨씬 뭐 할까?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또 마찬가지야. 얘와 얘를 바탕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또 나와요? 기본교육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은 없고 얘가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영어였죠. 영어는 안 나온다. 근데 초등과 결합해가지고 듣기평가 보니까 영어 마지막에 그 추가된 항목들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교육 과정과 관련 지었을 때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맞잖아요. 그럼 선생님 얘들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지도서 총론이 있었죠. 그럼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분명히 비교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특수도 기본교육과정 있죠. 이것과 관련된 지도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서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얘들도 지도서 총론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강론이 있겠죠. 그럼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도서 총론. 얘와 얘를 뭐 할까? 비교해 봐야 돼요. 공부할 때 같이 해놔야지 이거 혼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초등교육과정 수학과 있죠.
수학과의 초등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 모형과 초특의 지총에 제시된 수업 모형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정말 짜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르거죠. 살짝만 바꿔놨죠. 근데 예시문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초등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있어, 그 수업이. 근데 초특이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직접교수법. 수학을 보더라도 지총을 보면 직접교수법이 초특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일반보다는 초특에서는 직접교수법이 중요하겠죠. 교사가 직접 지도해 주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특수에서 제시된 직접교수법의 단계와 일반 초등에서 진 직접교수 단계 있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달라요. 어차피 큰 틀은 뭡니까? 우리 지금 공부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접교수법 설명하기, 그 다음에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죠. 근데 이것을 초등 특수에서는 좀 더 뭐 할까요?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수업 모형을 보면 의외로 그 확률과 통계 문제가 많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규칙성 이런 게 조금 다른 거에 비했을 때 지총에 제시된 예문을 보니까요, 그쪽 예문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교육과정 제가 문제를 봤었거든요. 봤을 때 도용 파트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왔더라고요. 그 동그라미를 보면 무슨 수업 모형이냐, 영역은 뭐냐, 이러한 것들도 다 지총에 보면 교수학습 모형 파트에 예시가 있을까 없을까? 예시에 그대로 있어요. 동그라미가 뭘로? 네모 모양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지총에 대한 걸 읽어보면서 중요성을 많이 느꼈냐면, 특수 기출을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뭐 전공이니까 제가 쭉 보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지총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초등에서 최근에 초등 교육과정에서 뭐 추상성이 뭐냐, 이상성이 이런 걸 물었거든요. 특수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개통성이란 걸 물었어. 개통성. 그럼 계열성과 개통성은 약간의 차이가,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개통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개통성을 묻는 예시가 지총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개통성은 이거고 이런 예시가 있더라. 그런 예시와 결합해가지고 화폐를 묻는 모형에서도 개통성이라는 시각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 지총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차피 지총은 뭐가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얘들과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상은 똑같죠. 근데 얘를 다루기에 이제 곤란한 경우에 어떻게 하더라? 기본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연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연계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 시간에는 얘에서 강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제도 총론. 그럼 이거죠. 국가수등교육과정, 지총, 교과교육론, 초등교육과정 있죠.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제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에 초점을 둡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핵심적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교재가 나눠드린 교재 있죠. 이겁니다. 이 정리 노트 이거면 넘쳐요.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 내용들을 선생님 다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책에는 무엇은 빠져 있을까요? 이게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병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이 책 중간중간에 뭐 하면 될까? 선생님들이 끼워놓으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일단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론을 무엇과 접목을 못 시키면, 강론과 접목을 못 시키면, 또 이론을 기출 문제와 접목을 못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미철자 암기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 강론이 있고 기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할 쌤이, 저도 올해 학원 강의를 한 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선생님, 초등 특수 선생님들을 보면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작은 아주 창대합니다. 그리고 7, 8, 9, 10월에 가면 초등교육과정은 계륵이죠. 할까 말까, 하자니 뭐하고, 버겁죠. 버리자니 불안하고. 근데 하나씩 버리다 보면 뭐할까, 속도 시원하죠. 그걸 방지합시다. 그걸. 그래서
출발을 너무 넓게 잡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기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제가 수업은 이제 이러야 할 계획입니다. 10에서 12주 수업이 끝나면 초등교육 되게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초특 선생님들에게 초등교육과정 강의를 또 별도로 업로드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이걸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쭉 가다 보니 최소한 불안해서 버리지 않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2주 남겨놓고는 이제 최종 정리 있죠.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질 생각인데 가장 고민이 이겁니다. 강론.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즉, 선생님 기출문제 보실래요? 방금 그 막대 그래프 보십시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1년, 2016년 있죠. 그 표 문제 봐. 결국은 최종 초등교육과정 문제 중에서 초등 특수에서 가져다 쓴 문제가 몇 문제밖에 안 됩니까? 거기 보시면. 몇 문제예요? 6문제, 7문제, 9문제, 12문제죠. 12문제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본인들 나이의 2분의 1이죠. 설마 나이는 아니겠죠. 선생님, 근데 영역으로도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수와 연산이죠. 근데 기출을 봐봐. 기출문제를 보면 수와 연산 문제 중에서도 1, 2, 3, 4, 5, 6 있죠. 5, 6에서 몇 학년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상대적 비율로 보면 5, 6이 높지 않아요. 1, 2, 3, 4 쪽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들.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초등 문제 있죠. 이건 가져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물론 5, 6학년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연산이지, 연산. 그렇죠? 그래서 수와 연산에 대한 게 가장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의외로 규칙성 확률과 통계 있죠. 이 부분이 의외로 좀 있죠.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과 성취 기준이 있죠.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수의 기본교육과정을 보면 초등 특수에서의 한마디로 특수는 지식과 기능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실생활이라고 그랬죠.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생활은 지역사회 생활도 있고 또 정말 실망입니다. 소비생활도 있고 그쵸? 직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실생활인데 이게 있어. 초등교육과정 지도도의 성취 기준을 쫙 읽어보면요. 실생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실생활이라는 자체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파트의 성취 기준의 맨 앞부분이 계속 실생활이 반복돼요. 그런 생활 쪽 관련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반해서 같이 물어봐요. 근데 그래프를 물어보려면 비율 그래프 있죠. 이번에도 선생님들 그래프 문제 물었잖아요. 그래프를 물어보려면 뭐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 전체와 부분에 대한 비율이야. 비와 비율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 문제에서도 규칙성과 확률 통계는 통합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초특에서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생활 관련지에서 화폐 못지않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보는 겁니까? 시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측정과 관련지여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근데 이제 도용이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건 이겁니다.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있죠. 기본교육과정은 도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 모양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표시하지 않는 건 이것은 제가 어디에 근거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즉 거기서 제가 그래프를 제시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래프를 선생님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죠. 1, 2, 3, 4, 5, 6이야. 그 정말 많은 내용 중에서 문제에 나오는 건 정말 뭐 할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생님 전개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기출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왜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은 기출문제가 반복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출제자가 동일합니다. 같아요. 교대는. 되게 출제하신 분들이 또 뭐 할까? 또 출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등교육과정 기출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럼 일단은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가져다 쓰겠죠. 그럼 가져다 쓰는 문제에서도 반복성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반복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가져다 쓴 공통교육과정의 100% 중복된 문제도 반복되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그럼 이겁니다. 제일 먼저 강론을 곧바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중심으로 국가수준, 지총, 교과교육론,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 지총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강론을 병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기출문제 있죠. 여기에 나온 기출문제에 해당 지도서 강론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반복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문제 중에서 2008년도 이전 문제 있죠. 2008년도 이전 문제는 정말 기계식이더라고요. 그냥 교육과정에 있는 그대로 뭐 할까? 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답은 분명히 필요 없겠죠. 답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시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영역 있죠. 언급이 되어 있는 영역들은 한 번씩 다시 우리가 최근의 교육과정으로 뭐 할까? 바꿔서 봐야 돼요. 그래서 2008년 이전의 문제를 기본교육과정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정 문제는 2008년도 이전 문제가 최근 임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굉장히 틀이 유사한 게 많아요. 2009부터 2012년까지 오면서 거의 출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나 형식들이 2008에 많이 됐던 것들인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부활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서답형입니다. 문제의 유형이에요. 유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12학년도는 논술형, 그 다음에 객관식이었어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들, 이건 이제 오후에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즉 정리하면 기출은 다 뭐하더라? 도움되더라.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출만 보면 문항수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뭐 할까? 일단 여기에 있는 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불안해요.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확대돼서 뭘 공부할까 이제.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를 다 보는 겁니다. 100% 다 봐야 돼. 이 문제 선생님들 다 보는 건 굉장히 별표를 5개 한 이유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왼쪽에 봤던 문제를 뭐 해보자? 확대 심화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걸 확대 심화하자는 것은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히 뭐가 확대 심화될까요? 지도서, 강론이 확대 심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들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가 끝나고 제가 뭐 7, 8, 9일 한 번씩 이제 강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것들을 공부하다가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교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특강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다시 강론이나 국가수준 이러한 것들 있죠. 이것과 결부시켜서 다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이쪽 부분 있죠. 이쪽 교육과정 부분에서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기본에서도 2015 1, 2 봐야 안 봐요? 보죠. 다 봐야 되죠. 다 봐야 돼. 이게. 그럼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때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의 임용을 대비하는 시기와 지금의 임용을 보는 시기와 가장 유사한 시기는 최근에 몇 년도일까요? 몇 년도가 가장 유사할까요? 초등교육과정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3학년도 임용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3학년도가 뭘까요? 2009 개정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적용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2015 개정이 뭐 할까? 처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문제를 한번 봐줘야 돼. 초등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그래서 선생님들 모든 공부의 초석은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페이지 거기 기출분석 그 표 있잖아요. 표를 보시면 거기 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요건 제가 본 내용을 실제 내용을 공부하면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초등 특수나 그 다음에 초등 일반이나 공통적으로 문제 스타일에서 뭐가 있냐면 거기 그 중간에 보면 출제된 지도서 강론의 내용 특징이 있습니까? 거기 교육과정 내용 중 성취 기준에 제시된 핵심 개념이 주로 출제된단 말이 있어요. 있죠? 그럼 실제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성취 기준을 쓰라는 문제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 성취 기준 쓰라는 문제는 언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수업 분위기 정말 목사님 설교하는 분위기네 오늘. 지금 이게 있습니다. 2007 이후부터는 뭐가 없어요. 2009부터는 해설서가 없어. 그럼 해설서가 없으면 공부할 때 굉장히 우리는 뭐 할까? 짜증이 나겠죠. 짜증이 난 대신에 무엇을 구체화 상세시켰을까? 걔네들이 쓰는 사람들이 성취 기준을 구체화 상세시켜놨어. 왜? 성취 기준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뭘까? 가르쳐야 될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요.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쓰는 초등교육과정 문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성취 기준 쓰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성취 기준 쓰라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용어가 뭐였을까? 학습 목표를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럼 대개 성취 기준을 쓰라는 문제는 보기에 뭘 줄까요? 교수학습 활동을 주고 이걸 통해서 지도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성취 기준을 쓰라고 하겠죠. 근데 초등문제는 그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초특에 나온 문제는 그냥 아주 그 좀 살벌했습니다.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1분은 얼마, 1시간은 얼마 있죠. 빈칸 들어가지고. 즉 그러나 둘 다 공통적인 틀로 무엇을 묻고 있다는 겁니까? 성취 기준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했습니다. 강론을 공부할 때는요. 무엇을 모르면 강론이 전혀 도움이 안 될까요? 성취 기준을 모르면 강론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강론을 공부할 때는 무엇이 반드시 명시해야 될까요? 성취 기준입니다. 이게 2009부터 강론을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론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강론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했을 때 상단에는 반드시 성취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밑에 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서 내용이 있고. 이걸 빼버리면 이것만 봐서는 무엇을 머릿속에 연상하기 힘들까요? 성취 기준을 연상하기 힘들어.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모든 문제는 이걸 보게 해주고 뭘 쓰라고 할까? 성취 기준을 쓰라고 그래. 근데 성취 기준을 통째로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 있을까 없을까? 통째로 써라. 없어요? 있어요. 첫 해 문제는 다 그겁니다. 첫 해는 그거예요. 그렇게 내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누가 제일 짜증날까요? 채점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의 문제부터는 뭘까? 빈칸 메우기예요. 성취 기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 있지? 그 빈칸 뚫어놔요. 그리고 그걸 뭐 할까? 채워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눈여겨 봐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오전 10시부터 1시. 그 다음에 지도서 강론 기출문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오후에 2시부터 5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맥락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